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조기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정말로 100가지, 진짜 한 만 가지 정도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가지는 좀 오반 것 같고요.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까지 다 도와주신다면은. 저는 많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까?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은 찍기 때문입니다. 찍는 게 아니라 찢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찢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찢어버릴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찢어버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제 삶을 위해서라도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인간은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약자를 이용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조차도 폐기 처분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 그게 바로 이재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만약에 국가 예산을 갖다가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 권력을 갖다가 쓸 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히틀러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죠. 예산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짤 수 있고 자기들이 다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 또한 마찬가지로 다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예요. 헌법 빼고는 자기들이 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히틀러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이재명의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게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또 세월호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이 행사에 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세월호 이제 또 그때 아이를 잃었던 아버님이 계신가 봐요. 그 아버님이 촬영 같은 거를 하다가 이재명한테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옆에 그러니까 박찬대도 저분이 이제 저렇게 쪽지를 주니까 무슨 내용이 적혀 있지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지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때 그렇게 이제 사고로 좀 이렇게 됐나 봐요. 그 아버님이 저렇게 이제 이재명한테 쪽지를 건넸던 것인데 아버님이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걱정이 좀 됐다. 요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쪽지를 혹시 건넸을 때 이게 뭐 좀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닐지 좀 뭐 갑자기 막 다가오니까 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저렇게 잘 읽어줬다.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사납게 보여도 마음은 참 따뜻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지성의 아버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안타까웠냐?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쏘가 넘어가시게 됐을까? 이재명의 궁극적인 어떤 그 본질과 본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아버님께서 저거를 모르실 수가 있을까?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만 그 슬픔 때문에 이재명 같은 저런 악인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아버님에 대해서도 참 제가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재명의 본성은 금방금방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지난번에 산불과 관련돼 가지고도 마찬가지였죠.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 다 됐어요? 물 타고 있다. 타고 안에 3일째 타고 있다. 네. 3일째 물 타고 있다. 3일째. 3일 뛰고 물 좀 들어가자. 물 좀 들어가자. 뭐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저는 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민 분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정치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거 기자회견 할 때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집이 다 타고 창고가 다 타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와가지고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뭐하러 저기 서가지고 지금 기자회견이나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재명이 딱 뭐라고 합니까? 저거를 정치적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정치적인 행위인가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저 아버님께서 지금 이재민께서 저렇게 이제 막 외치고 있는 게 저분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방해하고 회방 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지금 집이 타고 있고 창고가 타고 있다라는 그 울분 때문에 정치인들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저기서 가지고 지금 기자회견 쇼나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울분이 터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민께서 저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냐고요. 지성의 아버님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지성의 아버님이 저 자리에서 뭐 빨간색 모자가 됐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쪽지 주는 것도 아마 신경 건드렸던 것 같은데 대번에 그냥 지성의 아버지는 뭐가 돼 있겠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 내란 무슨 뭐 옹호 이런 식으로 돼 있을걸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거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이재민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였던 거는 짜증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3일 전. 내고 문좀 끄자. 자, 그럼 저희가 하지 말까요? 영상부터 나타나 보시라. 자, 다시 합시다. 뭐 답답하니까 그러겠지요. 저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정말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민들에 대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자기가 국회를 주무르고 있고 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정말로 저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소시오패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세월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그 지성의 아버님이 하는 얘기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도 또 아마 대통령이 된다면 또 뭐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겠죠. 정말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진상 규명을 뭘 더 해야 되는가? 이번에도 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 10년 왜 침몰했고 왜 못 구했나? 왜 침몰했고 왜 못 구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들까지도 지금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것이죠? 예산을 갖다가 글자 그대로 수백억을 쏟아부었는데 도대체가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10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년에 걸친 수사, 감사,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게 이거래요. 사소한 기계적 결함도 견디지 못할 만큼 배가 위태롭고 위험했다. 선원들은 승객들을 배 안에 대기시켜 놓은 채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주했다. 해경은 지휘부터 말단까지 집단적으로 무능하고 조직적으로 무책임했다. 이거 몰랐습니까? 이거 무슨 밝혀내는데 10년이 필요한가요? 저는 진심으로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거 밝혀내기 위해 가지고 3년 동안 예산을 550억 가까이 썼다라고 하는데 보고서는 5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원인이 저게 3가지가 다인데 저거는 그냥 사고가 났을 때 저 같은 해상에 대한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조차도 저거 배가 좀 결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승객들이 있는데 도망칠 수 있어. 문제가 있네. 해경들도 뭔가 구조가 좀 똑바로 안 됐네. 이거는 저조차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저거를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진상 규명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천문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550억을 써놓고서도 보고서는 5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4.16 재단 지원 예산까지도 있었대요. 이거를 깎았다고 지금 또 논란이 있다는 건데 4.16 재단이 또 뭐 하는 곳인지를 보니까 추모시설 운영, 관리 및 추모제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피해자 심리 생활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이래가지고 매년 5억 3천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지원이 됐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꼭 이 재단에서 해야 되나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행안부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세금이 줄줄 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명분 앞에 세월호라고 하는 거대한 명분 앞에 현실적으로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감사나 조직 자체가 비판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억대 예산을 쓰면서 올해는 어땠다라는 거 2023년도에는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게 현실 아닙니까? 참 정짜 비극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후퇴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원시사회에 갇혀 있어야 될지, 아픔은 아픔으로 남겨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왜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는 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